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과학과 친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든든한 수다 친구,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솔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요? 요즘은 일주일에 이 촬영 날만 기다린다니까요. 오. 와서 우리 박사님들이랑 인사도 하고 지화 언니랑 수다도 떨고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어제는 꿈도 꿨다니까요. 오, 꿈까지 꿨어요. 이것도 꿈 혹시 한 번만 꼬집어봐 주세요. 현실입니다. 이 시간을 그렇게나 기다렸다고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오늘도 멋진 활약을 위해서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왔죠? 당연하죠. 우리 국민 모든 여러분이 이 과학과 절친이 되는 날까지 우리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도 열심히 먹고 요즘은 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밥상과 더불어서 적당한 운동이야말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그 건강한 밥상의 기준을 만드는 분들 오늘 모셔봤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함께해 주실 박사님 두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 표준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그룹의 그 연구원분들과 기술원분들과 함께 국제 단위계 몰이라고 하는 단위의 그 실제적인 구현과 또 무기분석 분야의 측정 표준을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유기분석 표준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기환입니다. 저는 저희 그룹원분들과 함께 식품이나 제품 소재, 아니면 그 임상 시료에 들어있는 유기 성분 분석을 위한 인증 표준 물질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측정 표준, 그다음에 인증 표준 물질?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떡하죠,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양소라 리포터가 있습니다. 측정 표준이 뭔지, 인증 표준 물질이 대체 뭔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직접 연구원을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볼까요? 오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여기가 딱 좋아.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상이지. 준비 완료. 떡볶이, 불고기, 갈비찜. 뭐가 나오려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어. 너무 설레. 배고파 죽겠네요. 뭐든 나왔으면 좋겠다. 배고파. 스테이크 썰었는데 칼도 준비할 걸 그랬나? 어떻게?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시금치, 쌀, 분유, 토마토 페이스트, 에? 영지버섯, 콩. 제가 아는 음식이랑 다른 것 같은데, 그 되게 항상 거하게 차려주신다고. 그냥 항상 거하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요. 저희는 밥상을 차리는 곳이 아닌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밥상이 이 밥상이면 왜 장갑까지 끼고 오셨어요? 굳이 음식도 아닌데. 저 어제부터 굶어가지고 홀쭉해진 거 보이시죠? 저희가 이 안에는 유해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갑을 끼고 이런 걸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위험한 게 있고 그러면 이거 왜 갖고 오셨어요? 먹을 수도 없는데. 오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CRM 보러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준비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드시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맛은 없겠죠. 어차피 동결가지고 분말이라서. CRM이요? 네. 제가 아는 그 RM은 불타오르네. 와요. 딱딱딱. 이 BTS의 RM은 되게 잘하는데. 네, 그렇죠. 저희 분야에서도 RM이 있어요. 아이돌이에요? CRM이라고 CRM? 인증 표준 물질인데요. 네. 예, CRM은 화학 분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 물질입니다. 갑자기 저기 확 어려워지면서 배고팠던 게 싹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예. 식욕이 없어요. 갑자기. 정확히 뭐 어떤 거를 뭐 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만일 물건의 길이를 잴 때는 자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화학 측정에 있어서는 CRM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 자에서 눈금에 해당하는 게 CRM이고요. 물건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이 눈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화학 분석에 있어서는 CRM이 있어야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측정 값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아이들 같은 화학 분석을 측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된다 요 말씀이신 거예요? 정답. 여기에는 아무 눈금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투명한데 이 가루를 어떻게 측정하셔요? 네, 이 가루 안에는 지금 영양 성분도 있고 유해 성분도 들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측정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이나 영양 성분들의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인증값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관에서는 인증 표준 물질을 구입해 가시면 물질과 인증값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자기네 값과 비교를 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무슨 값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곳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지만 어려운 CRM은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군요.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식사는 좀 이따 하시고 울지 속상해요. 마시고 너무 속상해. CRM 공부하러 가볼까요? 공부라니. 무기분석 표준 그룹에 가요. 공부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어트 돼요. 맙소사. 많이 어렵겠죠? 오늘도? 와, 이야, 오늘은 가운까지 입으세요. 네, 멋있는데요? 이러다 연구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완벽. 박사님. 네. 저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언제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셨어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 시작할까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기 분석 표준 그룹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그럼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저희 무기분석 표준그룹에서는 다양한 식품 CRM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밥상에서 저희가 차려드렸던 그런 쌀, 밀가루, 배추, 김치, 뭐 버섯 이런 다양한 식품 CRM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납이나 카드뮴이나 아니면 비소나 수은 같은 유해 원소랑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같은 영양 원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식품 CRM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밥상에서 그냥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이게 꼭? 예, 맛있으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유해 원소가 들어있으면 아프죠. 먹으면 안 되죠. 아, 그거를 이렇게 딱 검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유해 원소가 들어있는 식품이 아예 한국인의 밥상 위에 올라갈 수 없게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씬도 못하게,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건 입에도 못 대게, 상 위에 올라오지도 않게끔 해주신다? 예, 국내 식품 시험기관들이 저희 식품 CRM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측정값을 내고 그 값을 바탕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덕분에 믿고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요즘에는 근데 그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K푸드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라면을 외국에 수출을 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라면에 유해 원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이 나섭니다. 나서요? 예, 이렇게 나서요. 네. 어떻게 나서? 진짜 이렇게 나서. 저렇게 잘하실 줄 몰랐는데. 연기력이 좀 되시네요. 우리 저기 우리 국내에 있는 식품기관이 분석을 해보니 유해 원소가 K푸드에 규제치보다 적게 들어있다. 그런데 그 측정을 할 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CRM을 가지고 같이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국내 시험기관이 측정한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되게 멋있었어요. 지금 완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딱 이렇게 아니에요. 나서는. 아니에요. 박차고. 네. 그 자랑스러운 어떤 K푸드의 어머니셨네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일단 실험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계시다. 박사님! 아, 네. 여기 계셨군요. 찾아오셨네요. 예, 네. 건물이 커가지고. 네.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긴 또 유기분석 표준그룹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에는 무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긴 유기. 이게 무기.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서 유기 분석 그룹과 무기 분석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유기물이라 하면 화합물 안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누고 있어요. 뭐 일종의 좀 예외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탄소를 포함한 모든 화합물을 분석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유기 분석과 무기 분석의 분석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 분석 그룹과 유기 분석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있으면 유기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게 이해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어떤 거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CRM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개발하는 거는 이제 실생활과 좀 많이 닿아 있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지방산 같은 조제 분유, 뭐 잔류농약 분석용 배출 분말, 뭐 곰팡이 독소, 항생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CRM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유해 성분이 가득한 플라스틱 같은 CRM도 만들고 있는데 이 CRM은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CRM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을 국제적으로도 국내외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될 만큼 엄청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삶에서 좀 중요한 부분일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들이 실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닿아 있잖아요. 뭐 분유라든가 잔류농약, 뭐 항생제 이런 것들이 저희 식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분야이고 이런 분석에 대한 CRM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시험 분석 기관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힘써 노력하는 투명 보디가드 느낌? 네,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보호해주세요. 이 세상이 무서워요. 앞으로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 맛있는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RM 개발이 계속됩니다. RM CRM 더 멋있지 않아요? 파이어! 빰빰! 네, 한 분은 무기 분석 표준 그룹, 또 한 분은 유기 분석 표준 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가 곧바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는 기초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기물은 살아있는 것, 또 무기물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탄소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생각하실 때 유기물이라고 하면 유기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6번인 탄소가 포함되어 있냐 여부로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물이고 그와 반대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핵심은 탄소였네요.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없으면 무기물. 근데 또 제가 화공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주워들은 게 많거든요. 예외가 있지 않나요? 네, 당연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반짝반짝.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연필에 사용하는 흑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이제 콜라에 들어있는 탄산 이런 것들도 다 탄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라 부르지 않고 이건 이제 무기 탄소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좀 예외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유기물과 무기물을 이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데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접근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석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의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기 분석 표준 그룹, 그다음에 무기 분석 표준 그룹 이렇게 영역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같은 듯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주로 이런 연구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 무기 분석 표준 그룹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솔빈 씨 화공과 나오셨다고 그러시니까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 혹시 기억나세요? 미친 듯이었어요, 진짜. 그렇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 우리 주기율표 보면서 열심히 뭐 수헬 리베 하면서 원소 이름 분탄 질선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외우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 계시네요. 근데 그 주기율표를 딱 보시면은요,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면 뭐 우리 헬리움 뭐 시작해서 가스 원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질소라든가 산소 같은 것들이 있고 주기율표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다 무기 원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무기분석 표준 그룹에서는 그 무기 원소들이라고 불리는 그 주기율표상에 있는 그 원소들의 그 원소들이 어떤 시료 중에 과연 어떤 그 무기 원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측정도 하지만 측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런 연구 개발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탄소가 들어간 물질들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음식을 섭취하고 자동차를 타고 컴퓨터를 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탄소 기반의 물질들을 먹거나 접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다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인 식품이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소재, 그다음에 뭐 임상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영양 성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유해 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이나 아니면 지방산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유해 물질이라고 하면 뭐 농약이나 항생제 아니면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대표 식품들에 대한 CRM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플라스틱 제품들도 석유에서 나와서 대부분 다 탄소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플라스틱 소재들에 대해서 요즘 환경 호르몬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뭐 가소제로 써 있는 프탈레이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스페놀 아니면은 뭐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비타민 매일 먹고 있고 플라스틱도 매일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귀가 솔깃해지네요, 박사님 말씀이. 그런데 제가 이해해보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어요. 뭐가요? 측정 표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쉽게. 쉽게. 네, 측정 표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설빈 씨 들고 있는 펜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보자 한 10cm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 10cm가 맞나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그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네. 제가 오늘 박사님들한테 기념품을 하나 받았거든요. 네, 바로 이 그러세요. 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짠. 여기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어디 보자. 14.6이네요. 많이 넘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측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 길이라는 어떤 양이잖아요. 네. 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를 쟀죠. 그렇죠. 재죠. 어떻게 뭐랑 같이? 자를 가지고 쟀죠. 그렇죠. 길이를 잴 때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측정이라는 건 지금 어떤 시료가 있다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준과 비교를 해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량을 잴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표준 분동을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위, 그 측정이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측정 결과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시스템. 이건 우리가 이제 측정 표준이라고 하고요. 그냥 기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자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정 표준을 쓰신 겁니다. 측정 표준과 연결된 기준을 쓰신 겁니다. 완전 이해돼 버렸어요. 진짜인가요? 최고의 설명. 예, 우리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인증 표준 물질. 오늘 한국표준연구원의 대표 성과 중에 하나인 CRM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이게 평소에 잘 쓰지도 않고 너무나 생소하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CRM이 뭔지를 먼저 좀 예를 들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전에 그 단위를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학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자 대신에 인증 표준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 표준 물질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최상의 분석법으로 그 인증값과 불확도를 낸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분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을 분석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제가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틀린 값을 주고 있는지 그런 기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CRM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저들은 그 CRM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측정값이 맞는지 그 자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화학물질계의 자였네요, 네. CRM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분야의 CRM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서 봤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제 일반 그 소비자분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CRM을 활용할 일은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대개 이제 그 우리가 한지 뭐 무슨 실험실 또는 이제 분석기관들, 어떤 뭐 시험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주로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김치 CRM을 이제 김치요? 김치에 대해서도 저희 개발했습니다. 김치에도 CRM이 있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아니, 그럼 한국인한테 필수인데. 당연하죠. 더구나 요즘에 우리 그 K푸드 열풍 때문에 외국인들도 수출도 많이 되죠. 수출도 그렇죠. 수출도 많이 되고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김치도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김치를 이제 측정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정확한 측정 결과를 당연히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솔빈 씨가 딱 그 실험실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회사에서 김치를 이제 김치 수출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죠. 김치 수출. 근데 이제 솔빈 씨가 그 김치에 당연히 거기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치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측정 결과가 딱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믿을만한가? 자신 있으세요? 저를 믿는 편이지만 그 분석 값까지는 100% 믿진 못할 것 같아요. 혹시나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K푸드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거기에 또 되죠, 안 큰 되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확신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김치 CRM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김치 CRM이 있었지. 그래서 저희 그 김치 CRM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실험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가 정말 정해놓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값이거든요. 네. 이 값과 측정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측정 결과들을 바탕으로 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믿고 먹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수출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제 잘 수입해서 이거 한국산 김치네. 믿을 수 있는 믿을 거야. 수 있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표준과학연구원의 CRM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그럼요. 느껴져요. 네. 저희가 김치 얘기를 했는데 김치의 주 재료가 배추잖아요. 뭐 그런 농작물들 키우려면 농약을 주로 쓰게 되는데 농약 관련된 CRM도 또 연구하고 네. 계시다고요. 그 농약이 사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가끔씩 농약이 과다 검출돼서 뭐 폐기했다 이런 뉴스들을 가끔 보시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기준에 아주 살짝 넘거나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폐기를 할지 유통을 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추 CRM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 분말 형태로 아주 안정한 형태로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을 하고 또 시중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 성분들에 대해서 인증 표준 물질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에서는 이제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라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농약의 검사할 대상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수백 종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약에 대한 관심이나 우려가 굉장히 농가나 아니면 제조업체들에서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약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증 표준 물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식품 분야에서도 왕성히 발전하고 있지만 환경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가 결국에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이는 데 저희들이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계속 식품 이야기가 이제 됐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환경이죠. 환경. 그렇죠. 환경이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고 여기도 있어요. 있죠. 이런 거. 이거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못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내줘야죠. 버려야 되죠.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자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자제품들이 결국에는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유럽에서 기원한 거긴 한데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들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의 끝은 전자제품 쓰레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제품 안에서도 이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유해한 물질들이 거기에 이제 역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ROHS라는 이제 규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ROHS 좀 말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규제는 결국 이건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을 수입을 해오는데 결국 폐기할 때 이제 결국 이런 유해 물질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이거를 제조할 때부터 이런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죠. 예.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라스틱 중에 샘플링 해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패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딱 측정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해 물질이 딱 나오잖아요. 어느 딱 기준이 있겠죠. 어떤 규격이 있겠죠. 거기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예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을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일부에서도 역시 그런 유해 물질들이 어느 이상 나오게 된다면 수출이 못하게 되는 거죠. 아예 유통이 안 되게끔. 그렇죠. 아예 유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걸 잘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고 수출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저쪽에서 딱 거기서도 분석을 해요. 측정을 하죠. 근데 저기서는 얼마 이상 나왔어요. 우리가 해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까 그 VCR에서 나왔던 경우 아닌가요? 맞아요. 일어서야죠. 문제가 나서야죠. 바로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따져보는 게 뭔가요? 이 측정 결과 누구께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하냐라는 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플라스틱 CRM 인증 표준 물질들을 만들어서 이제 역시 우리나라 분석 실험실들 이런 곳들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측정 결과가 이제 믿을 수 있도록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유해 물질 얘기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 유해 물질도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식품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한 식품 CRM도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식품 CRM들, 유해 물질 CRM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항생제 CRM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은 무항생제 닭고기 이런 거 많이 사 먹잖아요. 네. 비싸더라도 무항생제니까 건강에 좀 더 좋겠지 생각하고 사 먹게 되는데 실제로 과연 그러면 이 닭고기에 항생제가 정말 없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항생제라는 게 먹으면 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계속 항생제를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한테 항생제를 줄 때도 병이 다 나았어도 일주일치는 꼬박 먹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가축을 기를 때 보면 병을 낫게 하려고 항생제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장 촉진을 위해서도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생제를 계속 이렇게 상시 투여를 받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내성이 생긴 그런 식품을 저희가 섭취하면 저희도 다시 또 거기에 감염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내성균을 유통이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지표로서 항생제가 없는 것들은 내성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닭고기 CRM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닭고기 CRM 중에서 플로로키놀론계 항생제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인증 표준 물질을 보급을 해서 시험 기관들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종류의 항생제들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CRM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박사님들께 듣고 나니까 인증 표준 물질 이 CRM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저희 앞에 CRM이 나와 있습니다. 따란! 네, 한번 볼까요? 우와.
이거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한 가루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희가 열심히 듣고 나니까 아, 이 기특한 녀석들, 또 기특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 도전성이 높은 식품 CRM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들고 계신 게 그 배추 분말 CRM인데요. 그러네요, 배추. 네, 이런 그 CRM들을 그 일단은 안정성이 높아야 됩니다. 유저들이 사용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존이 오래돼야 돼서 보존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동결 건조 분말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동결 건조 분말 형태로 만들 때 일단 먼저 저희가 시중에서 재료들을 사서 가공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뭐 직접 소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배추나 뭐 소고기 같은 시료들을 사갖고 오면 동결 건조를 해서 수분을 다 제거를 한 상태로 그 대형 믹서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병을 여러 병을 한꺼번에 만들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병씩 사가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들이 다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오랜 시간 동안 균질하게 섞도록 이렇게 섞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섞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채를 쳐서 알갱이들이 큰 것들을 다 걸러내고요. 너무 작은 것들을 걸러내서 일정한 크기 알갱이들만 모아서 그걸 병육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또 변하지 말라고 그 멸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기 성분 같은 경우는 멸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멸균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70도 냉동 창고를 영하 10도의 냉동 창고를 마련을 했고요. 그 안에다 보관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얘가 변하지 않았구나.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중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었네요. 맞아요. 정말 처음으로 접해 보다 보니까 일단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네. 가장 먼저 들고요. 예. 혹시 이 친구는 가격이 영업비밀을 궁금하시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격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표준과학연구원 네.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CRM을 제조하는 게 아까 외국 기업에서도 제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박사님이 계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RM이 짱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측정표준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쓰고 있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만든 인증 표준물질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이런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기보다는요. 저게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입니다. 보시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그 관련 분야에서의 그 기준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목숨 걸고 연구 개발을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고요. 또 멋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각국에서는 대표 측정기관들이 하나씩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꾸준히 외국의 기관들과도 비교 검증을 통해서 저희 능력을 항상 입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공통된 시료를 한 기관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표준기관들에게 각국에 배포를 해서 결과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답을 제출하면 그 문제 낸 사람들이 쭉 비교해보고 얘네는 맞고 얘네는 틀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라 이름, 기관 이름을 다 걸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엔 틀렸네. 우리나라는 약간 맞았네.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그 신경을 써서 하는데요. 저희는 할 때마다 딱 일치되는 값을 내고 있어서 와. 이야.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양궁 우리 올림픽 양궁에서 보시면 네. 카메라 맞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백발백중이죠. 네. 저희도 약간 그런 국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성적을 거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또 CRM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박사님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서 대덕특구에는 어떤 연구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둘러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대덕특구 1호 입주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연구자들이 소개하는 우리 연구원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심하셔요, PD님이.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사람들? 국가 특정표준 대표기관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기와 같은 연구소라고. 산업과 생활에 꼭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정문에 7개의 기둥이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에는 저희 표준연이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임을 상징할 수 있는 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왜 7개냐라고 하면은 국제 단위계인 SI 기본 단위가 총 기본 단위가 7개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로고가 박혀 있는 중심의 이 기둥은 콘크리트를 소재로 한 질량 기둥입니다. 콘크리트를 소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량감이나 묵직함을 미학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시면 시간, 바로 초를 나타내는 기둥이 있는데요. 이 재료는 철판이에요. 철판은 시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변하면서 재료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판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기둥으로 철판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무엇인지 바로 아시겠죠? 네, 벽돌인데요. 연력학적 온도 단위인 켈빈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벽돌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기도 하고 또 실내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온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가보실게요. 이 기둥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종류에 따라서 그 구성 요소가 다른데요. 이 기둥은 조금 생소한 단위인 몰 기둥이에요. 물질량의 단위입니다. 몰 역시 표기를 할 때 구성 요소를 꼭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몰을 나타내는 기둥으로 화강암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와,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으면 그냥 기둥 그냥 7개네 지나갔죠. 쓱 지나갔을 텐데 네. 알게 되니까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생활과 산업에 꼭 필요한 측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루고 있는데요. SI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벽에 보이시는 것 같이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개 단위 중에는 좀 생소하신 단위도 있겠지만 시간의 단위 초, 길이의 단위인 미터,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등 가깝게 여기시는 단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단위가 정의되고 또 새롭게 재정이 되는 일이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연구원은 국내의 모든 산업계나 연구계가 그런 새로 정의된 단위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표준을 확산시키고 또 보급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표준과학으로 정의되거나 새롭게 정의되는 단위에 저희가 걸맞게 기술을 개발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산업적으로도 또 학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진단키트 회사들이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해외에 수출을 쉽게 하거나 국내에서도 유통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개발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유전자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걸로 진단의 정확성을 잡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나 어쩌면 우리의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 표준 과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은 대충 하늘에 떠 있는 해만 보면은 대충 지금 뭐 12시쯤이구나, 6시쯤이구나 이제 알 수 있었겠지만, 요즘 같이 이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정확한 시각을 만들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복잡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계는 이제 째깍째깍째깍째깍 일정하게 소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일정하게 진동하는 이제 진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자로부터 내가 원하는 1초나 또는 1분이나 1시간을 뽑아낼 수 있는 톱니바퀴 같은 이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보시는 이 여기는 거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라는 건데요.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유 진동수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시계나 이제 손목시계나 벽시계의 진동자들은 좀 따뜻하거나 좀 춥거나 하면은 얘가 그 진동하는 주기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주기를 측정을 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기본적인 그 잣대가 되는 게 이제 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를 이용을 해서 그 진동자의 주기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시계를 만든다고 해서 원자 시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이 실험실에도 이제 원자 시계가 있고, 이 아래에 내려가면 이보다 훨씬 정확한 시계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는 저희 연구원 마스코트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 나무는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집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었죠. 바로 그 사과나무의 4대손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1977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표준기관 리스트에서 기증을 해주었고, 가끔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다면 맛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과는 열리고요. 맛은 정말 없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고요. 저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과나무의 맛이 굉장히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그런 상업용 품종이 아니기 때문이고, 영국에서 자랐던 그냥 야생의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맛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기회가 있었어요. 저게 많이 맺히질 않아요. 많이 맺히질 않아요. 그리고 저게 귀한 품종이, 건데. 그리고 옛날 품종이 품종이니까. 예. 흰 표준기란 100톤 정도 되는 무게를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추와 중력을 이용해서 정확한 힘을 발생하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로드셀이라고 힘 측정을 하는 힘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박의 무게를 재거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거나, 철근의 장력을 측정하거나, 최근에 발사한 누리호의 로켓 엔진의 추력을 측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다리가 또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죠.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값의 기준을 잡아주는 이런 표준기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확립이 돼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여기가 표준과학연구원이 자랑하는 6개의 보물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맨 처음 보시는 이게 저항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자홀 저항 원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우주용, 지상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우주용 비구면 광학 거울, 표준형에서 개발한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세대 실린더 무게 측정 장치라고 불리는 보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원자시계인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요오드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 되는 레이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잘 감싸져 있는 이게 킬로그램 원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그 무게를 재는 가장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 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물 합쳐가지고 총 6개의 보물을 지금 표준과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 네, 국가의 표준을 만드는 곳,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곳곳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표준, 단위, 측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세슘 원자시계, 그다음에 킬로그램 원기, 대한민국 길이 원기, 이런 6대 보물들 진짜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꼭 한번 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오, 영광이에요. 저희 그러면 뉴턴의 사과나무 보러 한번 가볼까요? 예.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예, 우리의 건강한 밥상의 표준, 기준을 만드는 두 분이 한국표준연구원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셔서 저희도 같이 든든해지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경석 박사님, 최기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자들에게 연구 활동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도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합니다. 그 힘겨운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우리 솔빈씨표 응원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연구자분들, 여러분의 실패 그리고 성공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네, 저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이 기분, 이 마음 그대로 이어서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과 친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